2021년 세계 개천문화가 5일간 상생방송 메인홀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개국 이래 처음으로 5일간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오면서 가장 가슴 뭉클하고 나의 존재감과 인간의 가치에 대한 소중한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 원방각으로 알아본 문화에 대한 내용이 참으로 좋았는데요. 혹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추후 유튜브를 통해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병원 교수님의 단군 세기편 마지막 강독 시간인데요.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느덧 단군 세기를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남은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본다 그러면 아마 이제 우리가 2096년에 이 고조선의 역사의 전체 틀을 아마 이제 바로 잡게 되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본론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호스트를 좀 안 돼 있네요. 호스트로 좀 해주시죠. 호스트로 좀 지정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 시간 이제 44세 단군, 구물단군 할 차례인데요.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43세 물리단군 하고서 이제 마쳤는데, 물리단군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물리단군 이야기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으면서 당시 상황이 이제 어떠했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을묘 36년, 그죠? 제위 36년이죠. 을묘년에 융안여포 우화충이 융안 지역의 사냥꾼이란 말이죠. 우화충이 자칭 장군하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죠? 수만 명을 이렇게 모아서 서북 36군을 이렇게 함락을 하고, 그래서 제께서 이 물리단군께서 병사를 이렇게 보내서 진압하려고 했지만 불급 이기지 못했다. 자, 그래서 좌우 궁인으로 복묘 사주하시고 종묘와 사직의 그런 신주를 이렇게 모시고 배를 타고 이렇게 가서 해두에 이르러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백민성 욕살 구물, 이 구물 장군이 명을 받고 병사를 일으켜서 먼저 장당경을 이렇게 점거하게 되었다. 그래서 구지사가 그 나라의 모든 그런 군대가 이렇게 따르게 되었고요. 그래서 동서암록 18성이 개견병 내원하니라. 그래서 이게 동암록, 서암록의 18성이 병사를 보내서 원조를 했다. 지금 이것이 이제 물리단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하충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물리단군께서 피난길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이제 우하충의 어떤 난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44세 구물단군으로 이제 넘어가면은요. 자, 병진 원년이라 3월에 대수가 침도성하니 큰 물이 도성을 침입했다는 거니까 이제 비가 많이 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성에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잠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성을 점거하고 있던 그 도적, 그죠? 바로 우하충의 무리인 거죠. 적이 대란하니라 크게 이렇게 혼란에 빠졌다는 겁니다. 물이 이렇게 너무
많이 차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구물이 솔병 일만하여 병사 일만을 거느리고 왕토지 가서 그것을 토벌했다. 제압을 한 거죠. 그래서 적이 부전자괴, 싸워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무너졌다 이 말이죠. 부전자괴. 그래서 수참 우하충, 드디어 우하충을 목을 베었다. 이렇게 해서 진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시에 이때에 이로부터 구물이 위제장 소추하여 모든 장수들이 추대하는 바가 되어서 이 말이죠. 모든 장수들이 추대를 해서 내어 3월 16일에 축제천단하시고 3월 16일에 제천단을 이렇게 쌓고 3월 16일은 이제 우리가 대영절이라고 해요. 대영절. 그래서 이제 하늘의 천신, 이 천신을 크게 맞이하는 그러한 아주 절, 그죠? 명절을 이제 우리가 중요한 절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대영절이다. 3월 16일. 3월 16일. 그래서 항상 봄, 가을에 이렇게 천제를 올리는데 이 고조선의 전통입니다. 봄에는 3월 16일에, 가을에는 10월 3일에 항상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영절 3월 16일에 천제를 이렇게 올리고 수 드디어 즉위 임금이 오른 거죠. 자리에 우장당경, 장당경에서 즉위를 하시고 개국호 위 대부여.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나라 이름을 대부여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 삼한 위 삼조선, 삼한을 삼조선으로 고쳤다. 지금 이 이야기는 22세 색불로 단군께서 이렇게 등극하시면서 삼한을 삼조선으로 바꾼 바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때 관제를 개편한 것은 완전한 삼조선으로 이렇게 분리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삼조선으로 하긴 했지만 그 병권이라든지 외교권이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그 단군의 그 국정에 관한 그런 중요한 그 권한은 여전히 진안에서 그 단군이 이렇게 직접 가지고 있었는데, 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삼조선으로 하면서 완전한 삼조선으로 분리가 되는 그러한 그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중앙의 그 진조선이 이제 대부여로 이렇게 나라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각각 그 삼조선을 다 이렇게 분리시켜 준 거죠. 그만큼 이제 그 대단군의 어떤 힘이 많이 이렇게 쇠퇴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 모든 그 삼조선을 그 권력을 장악을 해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많이 잃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43세 물리단군도 있었고 그 전에도 이제 보면은 아주 그 심심치 않게 반란 사건들이 이렇게 자꾸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구물단군 보면 이제 그런 것이 더욱 많이 일어나게 되고 뒤로 갈수록 이제 그러한 반란 사건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굉장히 자주 일어나게 되면서 고조선 중심 국가가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 국력이 이제 점점 쇠퇴해집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제 6세 달문단군 때 그 서효사가 있었죠. 서효사에 보면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 수미균평이라는 말이 있었죠. 머리와 꼬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흥방보태평이다. 나라가 태평하게 이렇게 크게 일어난다. 오래 간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그 단군의 어떤 그런 그 지위에 대한 반란 이러한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그 균형이 이렇게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그 쇠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장당경에서 도읍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이게 이제 태백일사 사망광경 본기에 가면은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역주본 456쪽이시죠. 여러분들 한번 펴서 같이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병진의 상장 구물이 구물장군이죠. 여기서는 상장 구물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수참, 여포, 두목, 우하충하고 사냥꾼 두목, 우하충을 드디어 참했다 이 말이죠. 요건 이제 앞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이도 장당경 하실세. 자, 장당경으로 도읍지를 옮겼다. 여기서 이제 도읍을 이렇게 옮겼다라고 이제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서는
장단경에서 즉위를 했다 이렇게만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장단경으로 도읍을 옮겼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백악산 아사달이었는데 이제 장단경 아사달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자, 그래서 삼한에서 삼조선으로 이렇게 바꾸고 자시로 1호부터 삼조선이 수봉 단군하여, 비록 단군을 받들긴 했지만 이 말이죠. 요거 비록 숫자입니다. 비록. 응? 비록 단군을 중앙에, 그러니까 이제 나라 이름을 이제 대부여로 바꿨죠. 진조선은 이제 대부여로 바뀐 겁니다. 중심이었죠. 진조선이 이제 대부여로 국호를 바꾸고, 이것이 이제 여전히 단군조선의 중심 국가였고, 여기에 통치자가 단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군으로 역시 비록 받들기는 했지만 위 일존 임리지제나 한 분의 그 지존이 그 리는 여기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다스리는 제도는 일존이 다스리는, 그죠? 그 제도는 그 제도는 이제 그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군을 이렇게 그 받들어 모시는 건 이제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그 단군 한 분을 이렇게 받들어 모셔서 그 다스리는 그 제도는 여전히 유지가 되었지만, 그러나 화전직원, 요게 이제 바로 뭡니까? 서로 그 요거는 이제 저는 싸우는 거고, 이거는 이제 서로 그 싸움을 멈추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그 권한, 그죠? 싸움을, 그러니까 이제 병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권, 그죠? 평화를 이루냐, 싸움을 계속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러한 권한은 부재일조냐라, 그죠? 단군 한 분에게 있지 않았다. 이 얘기는 이제 병권이 각기 3조선으로 나누어졌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그 하나의 국가라고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7월에 명개축 해성하여 해성을 고쳐서 새롭게 고쳐 지어서 위평양하시고 작이궁하시니라. 자, 해성을 고쳐 쌓아서 이렇게 평양이라 하고 별궁을 지었다. 자, 여기도 이제 평양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죠? 해성 이렇게 평양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북한에 평양이 있는데 이게 평양이 이제 여러 군데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이라는 것은 아사달, 그죠? 아사달이라고 하는 것이 넓고 평평한 그러한 땅이다. 아침에 광명이 먼저 드는 땅이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아사달을 넓고 평평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한문으로 그대로 쓰면 이게 이제 평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양이 아사달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단군께서 아사달에 이제 조선 내 도읍을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했을 때 그 아사달은 지금의 평양이 아니고 원래 이제 송화강 아사달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아사달이 이제 한자로 적으면서 평양이 된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사 2년이라 예관이 예를 관장하는 그런 벼슬 그 관리죠. 나라의 예를, 그러니까 뭐 이제 의전을 담당하는 그런 관리입니다. 청행 삼신연고제하니, 연고제는 이제 삼신상제께 이렇게 그 천제를 올리는 그러한 것을 이제 삼신연고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할 것을 청했다 이 말. 그걸 하자고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래서 내 3월 16일 날아, 이게 이제 대영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영절에 이렇게 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천제를 올리고 하는 이제 그게 여기서 이제 같이 일어난 겁니다. 3월 16일에. 그래서 제 친행 경배하실 때 친히 경배 절하는 거죠. 하늘에 이제 절을
하는 것을 이렇게 경배라고 그러는데, 친히 이제 경배를 이렇게 올릴 때 초배 삼고하고 처음 절하면서 3번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이게 고자는 두드릴 고자예요. 두드릴 고자. 여기 조아릴 고자라고 돼 있네. 이게 더 정확한 뜻이네, 그죠? 그 다음에 제배 6구하고 2번 절하고 6번 조아리고 3배 9고 3번 절하고 세 번째 절에서는 9번 머리를 이렇게 조아린 겁니다. 이것이 예다, 예야나, 종중하사, 특위 식구하시니, 종중 무리를 따라서, 그죠? 특별히 10번 이렇게 조아렸다. 시위 삼육대례야나, 이것이 이제 바로 삼육대례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삼신상계님께 천제를 올릴 때 그 절하는 그런 예법을 이제 삼육대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임신 17년이라 견 감찰관 후 주군하사, 주군, 그죠? 고을과 군에 모든 고을과 군에 감찰관을 이렇게 보냈다 이 말이죠. 이런 건 항상 이제 이러한 지방의 관리들이 그 지방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그걸 이제 감찰하는 것이죠. 뭐 이게 암행의사 같은 거죠. 암행의사. 규찰 이민하시고 여기 둘 다 살펴본다는 거예요. 관리와 백성들을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 효렴, 효렴, 그죠? 효도고 이거는 청렴한 겁니다. 그래서 효자와 청렴한 선비를 그 천거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고 무인 23년에 연희 견사하정하사. 자, 요건 이제 연나라죠. 연나라. 연나라는 이제 지금의 그 북경 주변에 있었던 나라죠. 그래서 관리를 보내서 할애를 했다. 여기 정은 이제 정월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정월달에 연초 이 새로 새해가 시작이 되면 그런 할애를 이렇게 보내. 왜? 제후국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힘이 약할 때는 이렇게 이제 할애를 와서 조공을 바치고 하고 힘이 좀 강해지면 이제 또 막 덤벼들죠. 쳐들어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이제 많이 나와요. 자, 제붕 돌아가시고 태자 여루가 입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단군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45세 여루 단군 때.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못 해드렸네요. 자, 삼한과 삼조선의 이제 뜻이라고 그래서 역시 이제 역주본 536쪽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문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삼한은 유분조 관경지요. 조정을 나누어서 관경은 이제 그 영토죠, 그죠? 영토에 조정을 나눈다 이제 그런 뜻이고 삼조선은 유분권 관경지제라. 그러니까 이 관경에 그죠? 그 나라 땅에 권력을 권한 뭐 이러한 권력을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한으로 있을 때는 중앙의 대단군이 모든 그 병권과 외교권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죠? 다만 이제 분조입니다, 분조. 조정만 이렇게 나누어서 나라가 너무 넓다 보니까 거기 부단군을 임명을 해서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게 이렇게 했던 그게 이제 분조 관경이고요. 삼조선은 분권 관경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렇게 되면 나라가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삼조선으로 분리가 된 것은 이 구물단군 때 와서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제 그 얘기가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여기 측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초대 단군 왕금 때부터 삼한 관경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분조 관경이고 그리고 22세 색불로 단군 때 와가지고 삼조선으로 이제 나누었지만 이것도 역시 이제 분조 관경입니다. 권한을 이렇게 나눠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진한, 번한, 마한이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으로 이렇게 삼조선 체제로 되었고 이 완전한 이제 삼조선 체제는 44세 고물단군 때 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분권 관경이라고 합니다. 분권 관경.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대부여가 이제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전체를 이제 대부여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권한을 나누어서 세 나라로 이렇게 나눈 거기 때문에 이 진조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정한 대부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번조선과 막조선은 그대로 번조선, 막조선의 명칭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갔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군은 여루 단군입니다. 제 45세 단군 여루. 자, 을류원년이라 축성 장령 낭산하여, 장령과 낭산에 성을 쌓았다, 이제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신축 17년이라 연인이 침 변군이언을, 연나라 사람들이 이 변방의 군을 이렇게 침략을 해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연나라의 이런 침입이 굉장히 이제 잦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이 고조선이 이제 대부여로 오면서 힘이 이제 많이 약해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수장, 지키는 장수다 말이죠. 묘장춘이 격패지하니라, 그것을 이제 쳐서 패배를 시켰다, 이 말입니다. 자, 병진 32년이라, 자, 이때 연인이 배도 입구하여 함요소하고, 자, 배도 입구라고 하는 것은요, 입구는 이제 이 도적구자죠. 외국의 군대나 도적대가 쳐들어오는 것이고, 이 배도라고 하는 것은 배도, 이틀에 갈 길을 하루에 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서 지역을 함락을 하고 핍운장, 요게 이제 상하운장이라고 해서 이 연나라와 이 번조선의 경계 지역에 해당되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위만이 번조선으로 망명을 왔을 때 그 번조선의 마지막 단군이 이제 준왕이었죠. 이 준왕이 그 위만을 상하운장에 그게 이제 살면서 국경을 이렇게 지키도록 이렇게 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운장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서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연나라가 요서 지방을 이렇게 함락을 하고 운장을 핍박했다. 이제 여기도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는 아직까지 이렇게 번조선의 땅입니다. 연나라와 국경지대에 있는 번조선 땅이죠. 그래서 번조선이 명상장 우문헌하여, 상장이니까 이제 최고 장수겠죠. 우문헌에게 이렇게 명을 하여 어지 막을 얻잡니다. 그것을 막게 하고 진막 이조선이, 진조선과 막조선입니다. 진조선과 막조선. 지금 여기는 번조선 땅이죠. 그래서 진조선과 막조선이 역파병 내구하고 군대를 보내고 구원병을 이렇게 보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설복 협공하여, 요건 복은 이제 엎드릴 복자니까 복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병을 두고 협공, 양쪽에서 공격하는 게 이제 협공이죠. 자, 그렇게 해서 파 연제지병 오도하라고 하는 뭐 이게 이제 무슨 강이겠죠. 정확한 지명은 뭐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도하에서 연나라와 제나라의 그러한 군대를 이렇게 격파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서 지역의 모든 성들이 칠복 모두 다 복종을 했다, 그런 얘기고요. 자, 정사 33년이라 연인이 패둔 연운도하야. 여기서 이제 앞에서 보면 이제 연나라가 패배를 했죠. 그래서 패배를 하고 두는 주둔한다는 거예요. 연운도라고 하는, 여기 이제 뭐 섬도자니까 그죠? 이런 연운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주둔을 하고 조선 배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 배를 만들면서 힘을 기르는 거죠. 장래에서 장차 이렇게 습격하려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문헌이, 그죠? 상장 우문헌이죠. 추격 대파하고 쫓아가서 이렇게 크게 대파를 하고 사살 기장, 그 장수를 이렇게 쏘아 죽였다. 신미 47년이라 북막 추장 앵리거길이 내조하야. 북막은 이제 뭐 사막 막자니까 북쪽의 사막이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몽골 정도로 이렇게 몽골 지역, 지금의 몽골, 그게 이제 고비 사막도 있고 뭐 하니까 이제 아마 대충 그 정도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앵리거길이, 그 우두머리 앵리거길이 내조. 그래서 이제 천자를 와서 찾아뵙는 것을 이제 내조한다 그래요. 내조. 자, 험마 200필하고 말을 200필을 갖다 바치고, 200필 하면 이제 뭐 굉장히 큰 아주 물자, 그러니까 이제 병력 무기죠. 이게 엄청난. 그래서 이제 이런 굉장히 많은 이제 했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공 벌련연을, 공을 함께 연나라를 하고자 청했다.
그래서 내이 번조선 소장 신불사로 번조선의 아주 어린 장수겠죠. 소장이니까 신불사로 솔병 1만 하사 병사 1만을 거느리게 해서 함께 공격을 했죠. 연상곡 연나라 상곡은 이제 지명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나오죠. 상곡 지금의 북쪽에 위치한 하북성 회례현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곡을 이렇게 함께 공격을 해서 발지 이제 완전히 함락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성읍을 두었다. 우리 땅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성읍을 두었다라는 것은 무인 54년이라 자상곡 역후로 상곡에서 위에서 말한 요거죠. 상곡을 공격했던 이거. 그래서 상곡을 함락시킨 그건데 역후로 여기라고 하는 것은 싸움입니다. 싸움. 그래서 상곡에서 있었던 싸움이 있은 뒤로 그때부터 이 말이죠. 연나라가 연년 내침이라가 매년 쳐들어왔다 이 말이죠. 매년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지시하야 이에 이르러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무인 54년이고 여기는 이제 여기 상곡에서 이제 이런 그 싸움이 있었던 것은 이제 신미 47년이니까 그죠? 7년 동안 7년간의 일이죠. 7년 동안 이제 연년 내침했다가 54년에 이르러서 이때 이르러 견사청화하니 사신을 보내서 화평을 이렇게 청했다. 싸우지 말자.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그렇게 이제 사신을 보내서 하니까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보면은 뭐 우리의 역사를 보면 하여튼 이게 뭐 고조선 시대 때부터 항상 이렇게 먼저 침략을 당했지 먼저 침략한 적이 없어 이렇게 보면 그죠? 그래서 저쪽에서 싸움을 걸어오면 물리치고 또 저쪽에서 또 이렇게 이게 뭐야 평화를 이렇게 같이 요청을 하면 또 이렇게 또 허락을 해주고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뭐 그렇게 이제 했죠. 그게 이제 진정한 대국의 어떤 그런 모습인 거죠. 자, 부이 조양이서로 위기함이라. 요거 이제 다시 붙자죠. 다시 조양의 서쪽을 경계로 삼았다. 여기 조양도 여기 설명을 한번 볼까요? 조양이 설명이 있죠. 상곡 지역 앞에서 말했던 상곡 지역 내에 있으며 북경 북쪽 만리장성 북원이다. 그래서 옛나라 장수 진계가 번조선의 인질로 붙잡혔다가 도망친 후에 다시 침입하여 서기전 300년경에 번조선의 서쪽 변두리 땅 일부를 빼앗고 축적한 옛나라 장성의 서쪽 기점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북부여기에 사실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고 또 이제 이게 뭐 삼국지 중국 사서 삼국지에도 이제 이게 나오죠. 그래서 옛나라 장수 진계가 고조선으로 쳐들어와서 영토를 이천리를 이렇게 빼앗았다. 번조선 그러니까 조선의 영토 서쪽을 그러니까 이제 이천리를 빼앗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구절이 삼국지에 나오는 이 구절이 그러니까 이제 연나라가 동쪽으로 이천리를 쳐들어왔으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고조선이 진짜 평양 중심으로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기록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천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리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이제 삼국지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하는 조선은 바로 번조선입니다. 번조선. 이 번조선이라야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이천리를 이렇게 빼앗았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조양이 이제 바로 그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를 삼았고, 자 김효 55년이라 하대한이었는 하나라의 대한 큰 가뭄이 들어서 여유 원옥 이게 염려한다 이 말이죠. 원은 이제 원한할 때 원자죠.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염려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살피고 대사 크게 사면을 하고 친행기우 친히 기우제를 이렇게 올린 거죠. 친히 기우제.
하늘에 이제 비를 오도록 빌은 겁니다. 자, 재붕하시고 태자보울이 입하시니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울단군 46세입니다. 자, 경진원년이라 12월에 번조선 왕 해인이, 그죠? 번조선에 이제 이 해인이 68세 왕입니다. 68세. 68세, 68대 이제 번조선의 왕인데, 번조선의 마지막 왕은 이제 75대죠. 75대, 이제 바로 기준왕입니다. 기준왕. 그래서 68대 해인 단군은 즉위하던 그해 원년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바로 위연 소견 자객, 연나라에서 보낸 그 자객, 그죠? 자객의 소해, 자객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 아주 뭐 불행하죠. 즉위 원년에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암살당해서. 그래서 오가 정립하니라. 오가가 서로 이제 다투었다. 서로 이제 뭐 싸움을 한 거죠. 권력을 이제 쟁취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중요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무술 19년이라. 자, 여기 이제 19년은 그죠? 보울단군의 19년이죠. 정월에 읍차 기후가 이병 입궁하고 기후라는 사람이 읍차라고 하는 이런 뭐 벼슬, 자, 이것도 주석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구급의 군장에 대한 칭호의 하나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거수를 신지라 하고 제일 작은 지방의 군장을 읍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그 지방의 군장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읍차를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기후라는 사람이 병사들을 더불어 데리고 궁궐로 이렇게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이 번조선 왕으로 견인 청윤한데, 자, 이게 이제 스스로 번조선 왕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냥 왕이 된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윤허해 주기를 이렇게 청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국은 항상 뭐예요? 천자국한테 윤허를 받아야 됩니다. 왕이 이렇게 새롭게 되었으면.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조선시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명나라한테 뭐 맨날 무슨 뭐 책봉을 받는 어쩌니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천자국과 제국의 이제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번조선 왕이 이렇게 되었지만 중앙에 뭐 이제 병권이 이제 뭐 완전히 분립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이런 게 이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윤허를 해주십사 이렇게 사신을 이렇게 보낸 거죠. 그래서 재허지하시고 제께서 허락을 하시고 사견비연이라 견은 이제 견고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연나라에 대한 방비를 견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번조선은 지금 번조선은 이제 해인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수환이라고 하는 수환이라는 이제 왕이 이렇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환 왕도 후사 없이 이렇게 돌아가셔요. 아마 그게 이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사가 없다 보니까 이 기후가 그죠? 업차 벼슬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기후가 이제 뭐 당시 장수라고 봐야죠. 병사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렇게 왕이 된 거죠. 궁궐로 들어가서. 그래서 허가를 해달라. 내가 이제 왕이라는 걸 이렇게 허가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허가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렇게 해야 연나라에 대한 방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번조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거죠. 자, 정사 38년이라 도성이 대화 진소원을 큰 불이 나가지고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피어 우혜성이궁, 혜성의 별궁으로 뭐 이렇게 피하셨다 이 말이죠. 자, 개해 44년이라 북막 추장 니사가 헌학한데, 역시 북막이죠. 추장 니사가 헌학, 음악을 지어 바쳤다. 그죠? 그래서 내수의 후상하니라. 그것을 받고 그리고 후의 상을 내렸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을축 46년이라 한계가 솔수유병하여 수유국의 병사를 이렇게 거느리고 한계 범걸 자리비언을 범걸이니까 뭐 궁궐을 범했다. 궁궐로 쳐들어온 겁니다. 이 반란이죠. 반란. 그래서 고열가 장군이 기여하여 그 의로움을 세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의로서 일어나서 의로움으로 일어나서 이거 두고 볼 수 없다. 그죠? 이게 이제 반란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격판하시고 제환도하사 대사하시니라. 제께서 성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대사면령을 이렇게 내린 거죠. 자, 자차로 이때부터 국세 신미하고 나라의 세력이 심히 이렇게 약해지고 국용불부, 국용은 이제 나라 살림입니다. 나라에서 쓸 수 있는 거니까 불부, 똑바로 이렇게 쭉 펼쳐지는 건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나라 살림이 이제 많이 어려웠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국용불부하니 심해 재붕하시니 얼마 안 가서 제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무사라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열가가 여기 상장 고열가죠. 이 고열가가 이 단군 물리지 현손으로 요 물리 단군이 이제 바로 우하충의 반란으로 이렇게 피난길에 돌아가신 바로 그 물리 단군 43세 그죠? 43세 물리 단군입니다. 그 현손이었다. 그죠? 현손. 사세손이죠. 사세손. 그래서 위중에대하고 이 무리들 백성들의 그러한 그 사랑과 존경을 이렇게 받으시고 차유공 또 나라에 공이 있다. 그죠? 요겁니다. 바로 그죠? 범걸 자립할 때 고열가가 격파지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공으로 수적위 단군으로 즉위를 했다. 그래서 이제 47세 고열가 단군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군이 되는 겁니다. 자, 참고 자료에 제가 혹시 또 빼먹은 거 있나요? 자, 이 기후에 대해서 기후. 아까 이제 기후가 있었죠.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역주본 태백일사 사망강령 범기 내용을 보면 역주본 458쪽에 이렇게 나오는데, 자, 무술의 수유인 기후가, 그죠? 수유 사람 기후가 병입 번안하여 이거하고 번안을 이렇게 이제 무력으로 점거한 거죠. 이거하고 자칭 본조선 왕위를 스스로 왕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수환왕이 그죠? 수환왕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임금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때다 하고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연이 견사하여 연이 사신을 보내서 여하로 공벌지라 한데 우리와 함께 그죠? 우리와 함께 정벌하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조선이 부종하니라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연나라도 이제 이 번조선이 굉장히 이제 약해진 이 틈을 이제 노리고 함께 공격하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작을 부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막조선은 그래도 뭐 삼조선에서 같이 이렇게 한 뿌리에서 시작된 나라니까 이제 뭐 연나라와 합세해서 그죠? 번조선을 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47세 고열가 당군이에요. 고열가 당군. 자 병인 원년이라 기묘 14년이라 입 단군왕금 묘 우 백악산하자. 백악산에 지금 장당경으로 이제 옮겨왔는데 그 두 번째 수도 백악산입니다. 그죠? 거기에 단군왕금의 묘 사당을 이렇게 세웠다 이 말이죠.
사당을 세웠다. 그리고 유사에게 영을 내려서 사시 제지하시고 사시 계절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리고 제는 고열과 동문이죠. 세일신 대신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내셨다. 단군왕금께서는 이제 3월 15일에 돌아가셨다고 돼 있죠. 3월 15일. 3월 15일에 이제 여기 이제 어천절입니다. 어천절. 단군왕금의 어천절. 요 하루 뒤가 3월 16일은 이제 또 대영절이죠. 대영절. 봄, 가을에 천제를 올릴 때, 봄에 천제를 올리는 그날이 바로 이렇게 대영절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1년에 한 번 친히 제사를 지낸 것은 이제 요날일 가능성이 높죠. 자, 기후 44년이라 연이 견사하정, 그죠? 사신을 보내서 신년 할애를 했다. 옛나라가. 자, 개축 48년이라 10월 사계 일식하니라. 일식이 있었습니다. 10월 사건 이제 초하루죠. 초하루. 10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뭐 천문 소프트웨어 가지고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걸 이제 음력 10월 1일 날 이렇게 탁 맞아 떨어지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지만 여기서 아마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어느 시점에 일식이 이제 분명히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식이라고 하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계기일식입니다. 계기일식. 그죠? 왜냐하면 부근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이 이렇게 너무 밝기 때문에 맨눈으로, 이 당시에는 맨눈으로밖에 못 보기 때문에 맨눈으로 보고 이게 일식이다라고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기일식이나 뭐 금한일식 정도 해서 해가 상당히 이렇게 가려질 때 일식이 있구나 우리가 이제 맨눈으로 그걸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시세동해 이해 겨울에 북막추장 아리당부가 북막추장이 이제 여러 번 나오죠. 아리당부 이 사람 이름입니다. 청출사 벌련 요건 이제 군대죠. 군대를 출병을 해서 연나라를 이렇게 정벌하자라고 이렇게 청을 넣은 거죠. 그러나 제부종 제께서 그걸 따르지 않으셨다. 그래서 자시로 1호부터 원부 조공하니라. 원망을 품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원망을 품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힘이 많이 빠진 겁니다. 한마디로. 고조선이 이제 거의 이제 뭐 이게 마지막 단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단군 뭐 제위 48년이니까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거의 이제 나라가 힘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런 북막추장 정도 되는 여기에서도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임술 57년이라 자, 임술 57년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요게 이제 서기전 239년이죠. 239년. 서기전 239년. 요거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자, 이때 4월 8일에 해모수가 강우 웅심산하사 웅심산으로 이렇게 내려왔다. 해모수가. 그죠? 그래서 해모수가 웅심산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기병했다. 그죠? 군대 병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기병을 해서 건국과 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서 이제 연출이 된 겁니다. 해모수가 지금 여기 이제 대부여죠. 대부여. 그래서 해모수가 이제 웅심산에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이제 북부여죠. 북부여.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북부역이죠. 바로 북부역, 그 해모수의 북부여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이게 4월 8일이라는 4월 8일. 4월 초파일이죠. 바로 4월 초파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4월 초파일 하면은 석탄일, 먼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탄생한 날이다. 부처님 오신 날이다 해가지고 이제 뭐 대대적으로 불교에서 이제 경축 행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놔야 될 게 뭐냐면은 석탄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일본이 다르고 우리나라가 다르고요.
저 동남아 뭐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거기는 5월 15일이에요. 5월 15일. 유엔에서도 지정한 날이 5월 15일인가 그래요. 양력 5월에 보름, 음력 15일 아마 그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 4월 초파일인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유래가 되었냐. 이제 우리가 한당국기를 쭉 공부해 보면은 해모수가 북부열을 건국한 날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모수를 이제 민족의 영웅으로, 왜냐하면은 고조선 이 망해가는 나라를 뭐예요, 새롭게 이렇게 이어서 북부열을 세워서 다시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죠? 새로운 나라로 강성하게 이렇게 연속되게 해준 그러한 그 분이고, 또 이분이 이제 뒤에 보면 천황랑이다, 그죠? 천황랑, 이게 대단한 거거든, 천황랑. 응? 그죠? 예. 우리 뭐 배달국부터 단군조선을 거치면서 이제 그 삼랑 문화가 있는데, 삼랑 문화, 그 삼랑의 최고, 그죠? 이 천황랑입니다, 바로 해모수가. 삼랑 출신이에요. 그래서 해모수를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위대한 우리 민족의 영웅으로 이렇게 우리 풍습에 이제 남아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4월 8일이 뭐 해모수의 탄신일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북부열을 이렇게 세운 건국한 날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좌우간 해모수와 관련된 그런 굉장히 중요한 날이 이제 바로 4월 초파일이죠. 그런데 이제 불교가 우리나라 땅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러한 이제 우리의 어떤 이런 그 풍습이랄까, 전통 이러한 풍습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수용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4월 초파일 이것을 이렇게 가져간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번에 웅상이라고 있었잖아요. 웅상, 그죠? 나무를 이렇게 해서 웅상, 환웅이 항상 임재하는 곳이다 해가지고 웅상이라는 게 있었고, 또 그때 보면 대시전에다가 그 환웅상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환웅전이라고 했는데, 그 사당에다가 환웅의 그 상을 모시고 환웅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불교에서 환웅전을, 그죠? 환웅전을 이제 불교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대웅전이 돼버리는 거죠. 대웅전. 그죠? 석가모니 주부를 이렇게 모신 그 사당을 이렇게 대웅전이다 했는데, 그것은 원래 환웅을 모신 여기에서 이렇게 한 걸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토착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어떤 이런 풍습을 많이 이렇게 가져간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날 그런 문화를 이렇게 사실은 다 잃어버려가지고 잘 모르는데, 불교에 가면은 뭐 칠성각이 있고, 그죠? 칠성각, 칠성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 신교 문화에서 있는, 그죠? 북두칠성을 이렇게 모시는 그런 문화지, 불교의 석가모니 어떤 그런 불교 가르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삼성각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4월 초파일도 역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서기전 239년에 해모수가 웅심산에서, 그죠? 웅심산에서 기병을 했다. 여기 이제 표현을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제 나라를 세웠다, 이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선은, 그 선조는, 그죠? 이 해모수의 선조는 고리국인야다. 고리국. 자, 이 고리국이요, 이게 이제 이두식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보면 이제 여기도 나오죠. 여기도 나옵니다. 이게 고리국은요, 바로 이제 고구려를 이야기해요. 고리라는 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구려라고 할 때 고구려, 그 이제 고구리라고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해모수의 고향이 바로 고구려다, 고구리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해모수의 역시 현손이 되는 고주몽이, 그죠? 해모수의 원 고향이 고구려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이 북부여에서 고구려를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또 나올 거예요. 자, 우선은 뭐 그 정도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고리국, 그죠? 여기 이제 고리의 고자는 뭐 높을 고자하고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죠? 같은 뜻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태양을 이야기해요. 태양, 아주 밝은 광명, 그죠? 자, 그래서 해모수의 그 선조는 고리국인이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이렇게 해모수하고 이렇게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개해 58년이라 제
인유부단하사. 어질고 이게 부드러운 거죠. 착하다 이거 한마디로. 한마디로 착한데 부단, 단호하지 못한 거죠. 결단력이 부족해. 사람이 착하기만 하고. 그래서 아니 인품은 좋은데 지도자가 결단력이 없으면 이제 밑에 사람들이 뭐예요? 말 안 듣죠. 응? 그래서 영다 불행하고 영을 많이 내리지만 뭐야? 불행, 행하지 않는 거죠. 따르지 않는 거야. 응? 그리고 제장 시용하사. 제장 모든 장수들이 믿을 시자거든. 자기의 용맹함, 자기의 힘만을 믿고 화란 빈기, 화란을 이렇게 자주 일으켰다. 응? 요거는 이제 뭐 요것도 반역이죠, 반역. 응? 반역을 자주 일으켰다. 그래서 국용불부하고 앞에서도 이런 말 나왔죠. 나라 살림이 점점 이렇게 어려워졌다. 그래서 민기 익세다. 백성들의 그 기가 익세 점점 약해졌다 말이죠. 쇠약해졌다. 자, 그래서 3월 제천지석에 이게 이제 3월 16일이죠. 3월 제천 대영절에 이제 3월 달에 천제를 지내니까 그 천제를 지내고 저녁 때 내여 오가로 오가 그죠? 이제 단군을 보필하는 그 아주 탑그 최고자리에 있는 그런 장관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오가와 더불어 의왈 의논하며 말하기를 석에 옛날에 열성이 우리의 열성조들이 역대 단군들을 이야기합니다. 조국 수통하자 나라의 그런 법도를 이렇게 세우고 국통을 이렇게 쭉 연결해 왔다 이 말이에요. 나라의 국통을 조국 수통하사 종덕 요거 이제 씨를 심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덕을 심는 것이 클괭 크고 멀리까지 미쳤다 이 말이야. 종덕 굉원하사 영세 위법이러니 영세토록 그러한 법도를 이렇게 삼으셨는데 금에 이제 왕도 쇠미하야 왕도가 아주 이렇게 쇠미 약해진 거죠. 그래서 제한 쟁강이로되 여러 이렇게 제후들이 그죠? 제후들이 쟁강 서로 이렇게 무력을 다투는 거죠. 힘을 다투는데 유짐 천자가 이제 자기 자신을 칭할 때 짐이라 그러죠. 이 짐은 양덕 덕이 얇을 양자죠. 덕이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하다 이 말이에요. 나약하다. 덕이 부족하고 나약하야.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인유부단이라고 그랬죠. 인유부단. 이게 이제 그런 말이에요. 스스로는 이제 뭐 덕이 부족하고 나약하다. 그래서 불능리 요건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능히 다스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무책 초모하야. 무책은 방책이 없다 이 말이죠. 불을 초자 무마할 무자죠. 그래서 이런 난리를 위해서 뭐야 화란 빈기 이런 난리를 일으키고 뭐 말썽을 이렇게 피울 때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무마한다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따끔하게 다 이러는 거죠. 너 경고를 내리는 거야. 너 또 이러면 너 죽는다. 근데 힘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게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대책이. 그래서 이제 왕의 힘이 굉장히 약해진 거죠. 단군의 힘이. 그래서 백성이 산하니 백성이 떠나고 흩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이건 한마디로 백성들의 삶이 아주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방에서 이제 쳐들어오고 연나라 그리고 나라의 높은 관리들이 전부 뭐야 자기의 어떤 그런 이권만 탐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전혀 돌보지 않는 거죠. 이런 그 난세에서는 백성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닥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오가는 오직 너희 오가는 택현 이천하라. 현자를 택하여 천거하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단군에서 물러날 테니까 나의 후임자를 현인을 이렇게 골라서 천거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대개 옥문하야. 옥문을 이렇게 크게 열고 방환 사수 이하 제 부로 요건 이제 뭐 사형수들이고 요건 이제 포로들이죠.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풀어줬다 이 말이에요. 다 풀어요. 옥문을 노을 방자죠. 사수들, 그죠? 사형수들과 뭐 연나라 이런 포로들 다 이렇게 방면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길에 그 다음 날 드디어 버렸다 이 말이야. 단군의 자리를 버리고 입산했다. 그래서 수도 등선하시니
돌을 닦아서 수도를 해서 등선이라는 거는 이제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선이죠, 바로. 신선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고열과 단군이 이제 이렇게 해서 삼국. 근데 이제 삼국유사 고조선계 보면 산신이 되었다, 단군이. 그죠? 1908세를 사시고 산신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산신이 된 게 아니고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단군의 자리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다가 신선의 돌을 이렇게 깨우쳐서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걸 이렇게 등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시에 1호부터 오가가 공치국사 6년이르라. 6년 동안 함께 나라의 일을 다스렸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공화정이라고 그래요. 공화정. 공화정. 6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서기정 238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해모수가 중심산에서 이제 기병한 것은 그죠? BCE 239년이었죠. 또 1년 뒤에 BCE 238년에 고열과 단군께서 그죠? 단군 자리를 버리고 산으로 이렇게 간 거죠.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 6년 동안 그죠? 8, 7, 6, 5, 4, 3 그죠? 233년까지 공화정을 했다는 거야. 단군이 없이 그냥 오가가 함께 나라를 이렇게 다스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6년이 지나고 나서 이 나라를 북부의 해모수에게 이제 완전히 넘기게 됩니다. 자,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선시에 이보다 앞서 이 말이죠. 종실 대해모수가 해모수, 그죠? 종실 대해모수가. 그러니까 이제 종실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 보면 이 해모수도 단군의 혈통을 이렇게 물려받은 분이 됩니다. 단군의 혈통을. 고조선의 단군의 혈통을 분명히 물려받은 분인데 이제 이분이 뭐 누구의 아들이다 이제 이런 기록은 이제 분명하게 없으니까 그건 이제 명확히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종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밀려 수유로 약하사 몰래 수유국과 수유가 나오죠. 아까 이제 기후가 이렇게 본조선 왕이 되는데 그 기후가 수유국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유국 본조선이 이제 말기로 가면 이제 그 기시 왕이 5명인가요? 5명인가 6명 이렇게 등장하는데 다 이제 수유국 사람들 수유국. 그래서 수유국의 기시왕들, 그죠? 기시왕. 맨 마지막 왕이 이제 기준왕이죠. 기준왕. 그죠? 기준. 맨 마지막 왕. 자, 이게 다 수유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모수가 이 수유와 몰래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시 집안, 그죠? 사실은 이 기준왕의 아버지인 그 기비, 이 이 비왕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습거, 고도, 백악산, 그 옛 수도인 백악산을 이렇게 습격을 한 겁니까? 이렇게 하여튼 그 점거를 한 거죠. 점거를 하고 칭이 천왕남, 천왕남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사경진해가 사경이나 뭐 사내나 사해나 이런 표현들은 전부 그 나라의 영토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 모든 나라 안이 계위, 청명 모두 그 명을 이렇게 받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모수가 이제 그 천왕이 이렇게 된 겁니다. 천왕이. 자, 그래서 그 시에 1호부터 봉제장하실세 여러 장수들을 이렇게 봉할 때, 그죠? 봉할 때 승, 수유후 기비, 그죠? 이제 나오죠, 기비. 이제 번조선의 마지막 왕이 이제 기준이고 그 바로 그 아버지가 기비입니다. 기비, 그죠? 그 수유국의 제후인 이 기비를
승, 그죠? 고를 승자죠. 올려서 위 본조선 왕 하시고, 본조선의 왕으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하시고, 왕수 상하운장, 상하운장에 가서 이렇게 지켰다 이 말이죠. 나라를 이렇게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여기는 상하운장이라고 하는 것이 본조선의 땅인 거죠. 그래서 본조선 왕으로 이렇게 봉하고 이제 기비를. 근데 이 기비가 이제 앞에서 수유국과 이렇게 약속을 했다 몰래, 그죠? 이게 이제 해모수가 이 대부여의 그 옥새를 이렇게 전수받고 북부여의 진정한 이제 그 천황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게 기비가, 그죠? 이게 이렇게 도와줬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비를 이제 본조선의 왕으로 삼고 상하운장으로 보내서 지키게 했다. 여기가 이제 본조선과 연나라의 경계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지리적으로 아주 요충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개 북부여지 흥이 시차오. 북부여의 흥, 그죠? 그 일어나는 것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자, 이게 또 나오죠. 자, 고구려는 내 해모수지 생향야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해모수의 본래 그 생향, 그죠? 그 고향이 고구려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구려는 나중에 고주몽의 고구려, 그 나라 고구려가 아니고 해모수의 고향 땅 이름이 고구려라는 겁니다. 그죠? 고구려. 그래서 나중에 고주몽이 이제 자기의 선조가 해모수기 때문에 이 해모수의 자기 시조인 것이죠. 이 시조의 고향 땅, 이 고구려를 따와서 나라 이름을 이제 고구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또 고구려라고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자단군기원 원년 무진으로, 이게 이제 서기전 2333년 무진년이죠. 단군께서 고조선을 건국했던 그게 이제 원년, 이제 이거 우리가 단기라 그럽니다. 단기 1년이죠, 이때가. 자, 지 금상 천조 후 12년 계묘. 그러니까 이제 여기 금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촌 이암 선생이 단군 세기를 이렇게 쓸 때의 그 왕, 바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금상. 천조 후 12년 계묘에, 그러니까 이제 천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이게 이제 밟을 천자에다가 이게 이제 하늘 복 조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위에 올랐다 이 말이에요. 보위에 올랐다. 아마 이게 이제 그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보위에 오르신지, 공민왕께서 보위에 오르신지 12년째 되던 계묘년, 요게 이제 1300 서기 그죠? 서기 1393년인가 그래요. 1393년. 그래서 이제 범 3616년 야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서기전 1393년이니까 그죠? 고려 공민왕 12년 단기 3696년이고 서기 1393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두 개 더하면 3696년이 되는 겁니다. 3696년. 그런데 여기 이제 3616년 해가지고 여기에 구자가 빠졌어요. 구자가. 여기 왜 빠졌냐? 이게 이제 옮겨 적다가 이렇게 실수로 빠뜨린 거죠. 그죠? 옛날에 이제 필사하지 않습니까? 뭐 인쇄해서 이렇게 쭉쭉 찍기도 하지만, 지금 이 단군색이, 이 한단국이 최근요, 이유립 선생이 한 권 가지고 있던 것을 오형기라는 분이, 그 제자, 이유립 선생의 제자인 오형기가 1949년에 이걸 이제 필사를 옮겨 적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그 오탈자가 이렇게 막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필사본은 항상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3일 신고에서도 보면 이제 글자 수가 이렇게 안 맞고 뭐가 이렇게 빠지고 들어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시고요. 그래서 시세 10월 3일에 그죠? 요때 공민왕 제2 12년 되던 서기 1393년에 10월 3일에 개천절이죠. 홍행촌수는
행촌이암 선생 스스로 홍행촌수라고 그랬어. 홍행촌수. 홍행촌에 붉은 살구가 이렇게 많이 핀 살구나무가, 그죠? 살구가 많이 달리는 그런 그 살구나무가 이렇게 있는 그런 마을이다. 그래서 이게 행촌이고 홍행촌의 늙은이다. 그죠? 자기 자신을 이제 스스로 그렇게 불렀죠. 그래서 서우 강도지 해운당. 강화도가 이제 강도죠. 강화도 할 때 도는 선도고 여기서는 도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시대 때 그 무신 정권이 있었죠. 그죠? 그때 이제 몽고의 침입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수도를 강화도를 이렇게 잠시 옮기죠. 그래서 그 강화도를 이렇게 강도라고 그래요. 강도. 그래서 강도에 해운당을 이렇게 거기 말년에 짓고 거기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죠. 해운당에서 이 책을 이렇게 써놓으라. 자, 그래서 이제 당군 세기가 이렇게 되는데, 자, 앞에 잠깐 제가 보니까 말씀 안 드린 게 또 있네요. 그래서 이제 자, 아까 이제 수유인 기후가, 그죠? 수유인 기후가 번왕으로 이렇게 와서 점거를 하고 자칭 본조선 왕 스스로 이렇게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연이 견사하여 사신을 보내서 같이 함께 이렇게 본조선을 치자라고 했을 때 본조선이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개해년에 그다음에 단군 고열가가 수기위하시고 드디어 이렇게 그 자리를 버리고 아사달로 이렇게 들어갔다. 이게 산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진조선이 대부여입니다. 대부여. 진조선이 여오가로 종정이러니 오가와 함께 이렇게 이 정치를 이제 공화정을 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공화정. 그래서 종미복 결국에는 회복되지 못했다 이 말이죠. 뭐를 단군이 고열과 단군이 자리를 버리고 지금 가서 이렇게 공화정이 되었으니까 다시 이렇게 단군을 추대해서 나라를 이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종래는 그 회복하지 못하고 마침내 끝을 맺었다.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조선의 역사하면 바로 2096년인데요. 자, 여기도 이제 뭐 요것만 더 하나 말씀드리면 기후와 관련된 그죠? 기후. 그래서 신사의 자수한 이판이라.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해인 그 본조선 왕 해인이 제위 원년에 연나라 자객에 의해서 돌아가시고 그죠? 그 다음 단군이 이제 수한 단군이었다 그랬죠. 수한 왕. 수한 왕이 이렇게 왕이 이렇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모의 신사년 다음에 이모년이죠. 그 다음에 연나라가 배도 입국 이틀길을 부지런히 이렇게 하루 만에 온 걸 이렇게 배도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입국 쳐들어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공안촌을 하고 안촌호를 이렇게 공략을 하고 우입 흠독으로 또 들어왔다. 안촌홀이 이제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 요게 이제 바로 안시성입니다. 안시성. 흠독은 이제 본조선의 수도원 것이죠. 그래서 수유인 기후가 한국 사람 기후가 장군입니다. 이 자제 5천인으로 내조 전사 자제 5천 명을 이렇게 거느리고 더불어 이 전쟁을 이렇게 그 싸움을 이렇게 도우러 이렇게 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시의 군세 초진 이로부터 군세가 조금씩 나아가게 되었다. 세지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여, 진번, 이한 지병으로 진한과 번한의 그 군사들과 더불어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3조선 체제인데 여전히 이제 이한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 관습적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관제는 이제 다 3조선 체제로 이렇게 바뀐 거지만 자 그래서 협격 대파지하고 협공을 해서 그죠? 진한과 본한이 양쪽에서 이렇게 공격을 해서 크게 깨뜨리고 우분 견 편사하자 이 작은 단위의 군대를 편사라고 그래요. 이걸 이렇게 나누어서 보내고 장전어 개성진함 개성의 남쪽에서 이렇게 싸움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연이 구하야 여기 두려워할 구자죠. 연이 무서워서 견사 사신을 보내서 내사
사죄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공자로 위질, 요게 이제 뭐라 그러죠? 볼모, 볼모로 이렇게 잡힌 건데 요게 누구냐면은 바로 진계입니다. 번조선왕, 연나라 장수 진계. 진계가 이제 이때 이렇게 볼모로 연나라에서 이제 진계를 볼모로 이렇게 줍니다. 그랬다가 이 진계가 탈출해요. 탈출해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한 40년 정도 있다가 다시 이렇게 쳐들어가가지고 2000년 2000리에 이렇게 땅을 빼앗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그게 아마 기후의 아들인 기욱 기후의 아들이 기욱입니다. 아마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어디 그게 족보가 있는데 여기 있죠. 자, 번조선왕의 마지막 기씨계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환왕이 죽고 후사가 없었죠. 그리고서 이제 기후라는 수유인 기후라는 사람이 이제 무력으로 자기가 번한 왕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기욱, 그죠? 71세 왕이고 72세 왕이 이제 기석, 73세 기운, 그 아들 기비 와가지고 기준, 이제 마지막 75세 기준에 와가지고 마침내 이제 번조선이 망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이제 여기 6왕이네요. 5왕이 아니고. 야, 이 기씨 성을 가진 6왕이 있는데 중국의 뭐 삼국지 같은 그런 역사서에서 이 기씨 왕들을 전부 기자의 후손이다. 기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을 남겨놔요. 그래가지고 마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자조선을 이렇게 정당화시키려고 이제 거짓으로 이렇게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약간 사실 애매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수유 사람이죠. 수유국 사람인데 이 수유국이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기자죠. 그 은나라 때 그 송미자 세가에 나오는 그 기자의 후손들이 이제 살았던 지방이 바로 이렇게 수유국이다. 그래서 이 기씨 왕들이 이제 이 수유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기자하고 뭐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정확한 기록은 사실 없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뭐 기후, 기욱, 기석 이렇게 쭉 기씨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는 이제 성씨가 분명하고 다만 이제 기자는 그게 이제 성이 자씨라 그랬죠. 자씨. 기자는 기가 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기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 상당히 억지스러운 겁니다. 억지스러운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역사 왜곡의 그 뿌리가 제가 볼 때는 기자조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자조선이 이제 없는 건데 중국 사람 기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조선을 이렇게 뭐 통치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그걸 이어가지고 또 이제 위만조선이 나오고 또 뭐 한사군이 나오고 하는 일련의 역사 왜곡 사건이 이제 사실은 그 기자조선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단군 세기를 모두 마쳤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도표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면서 전체를 한번 정리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삼한관경이죠. 삼한관경이기 때문에 진한, 번한, 만 단군조선이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삼한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진한, 번한, 만. 그죠? 그래서 중앙에 단군이 직접 통치한 나라는 진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 중국 동북 지방에 동부 지방에 있었던 나라는 이제 번한이고, 그리고 한반도는 이제 만이죠. 자, 이것이 이제 삼한 체제로 쭉 내려갑니다. 언제까지? 21세 소태 단군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요 기간이 여기죠, 바로. 여기가 1048년 동안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진안도 마찬가지고 번한, 마한 이렇게 똑같이 1048년 동안 삼한관경 체제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랬다가 이제 색불로 단군이 그 무력으로 이렇게 단군의 자리에 이렇게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제를 개편해서 3조선 체제로 이렇게 되죠. 그게 이제 서기전 1286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색불로 단군이 여기에서 진안에서 단군으로 등극을 하니까 원래는 물리단 소태 단군이죠. 21세 소태 단군이 서우여를 이렇게 우연왕이었나 서우여에게 이렇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색불로가 이렇게 반기를 들고 그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천왕으로 등극을 하고서 그냥 그 당시에 이제 힘이 셌으니까 그래서 서우여가 할 수 없이 이제 평민으로 이렇게 좌천이 되고 했는데 서우여가 이제 역시 몰래 군사를 모아가지고 저항을 했죠. 그래서 색불로하고 이렇게 극적인 타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색불로가 서우여를 번조선의 왕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고 여원흥은 막조선의 왕으로 임명을 하면서 이때 1286년 그죠? 서기전 1286년에 삼조선이 이제 다시 새롭게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진조선이 이렇게 쭉 가다가 860년 만에 다시 우화충의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서 물리단군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구물장군이 44세 그죠? 단군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면서 나라 이름을 대부여로 바꾸고 이때 이제 완전한 삼조선, 완전한 새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완전한 이제 대부여 그리고 이제 번조선, 막조선으로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88년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마지막 단군이 이제 47세 고열가 단군입니다. 그래서 그 고열가 단군은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물리 단군의 현손, 사세 손자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열가가 공덕으로 단군에 이렇게 오르고 한 50년 정도 있다가 이렇게 단군의 그 자리를 버리고 산으로 가서 입산 수도를 해서 그죠? 신선이 이렇게 되시고 그래서 그 전에 그게 이제 서기전 238년이라고 그랬죠. 238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글자가 아주 예쁘게 안 써지네요. 그죠? 서기전 238년. 그죠? 그래서 여기 238년인데 해모수가 이제 웅심산에서 기병한 것은 1년 전입니다. 그죠? 1년 전에 기병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대부여가 이미 망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하가 다 아는 거야 사실은. 응? 그 기운을 누구나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모수가 그 틈새를 보고 있다가 웅심산에서 1년 전에 이렇게 기병을 해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 갖추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6년 동안 공화정, 그죠? 공화정을 이렇게 가다가 마침내 모든 이제 왕권이 해모수에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북부여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조선이 이제 여기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2096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96년의 역사하면 이제 우리가 진안 여기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번안의 역사는 또 이렇게 또 달리 있는 것이고 마안의 역사가 이렇게 또 달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만조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번조선의 마지막 왕이 이제 기준왕이죠. 그래서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번조선 땅에서 있었던 번조선의 마지막 왕인 기준이 나라를 이렇게 위만한테 빼앗긴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삼성기 상에서도 나왔고 또 이제 북부여기에도 이제 나올 텐데 그래서 그 연나라 그 노관의 부하로 있던 위만이 그죠? 한나라의 그 유방이 이렇게 죽고 그 여태오가 집권을 하면서 개국 공신들을 막 숙청하던 그런 피비린내 나던 그런 대사건이 있을 때 망명을 온 겁니다. 번조선으로 망명을 온 거예요. 위만이. 그죠? 자기의 상사였던 노관은 흉노로 도망을 가고 위만은 그걸 따라간 게 아니고 이 번조선으로 망명을 와가지고 상하운장에서 나라를 지켜라. 이런 이제 그 기준왕의 그러한 명을 이렇게 받았는데 1년 뒤에 쳐들어오죠. 그죠? 연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도성문을 열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열어주니까 자기 군대가 이렇게 그대로 진입을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손자 우거왕 때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무제가 침입을 해서 위만조선도 이렇게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부여가 망하고 북부여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이게 이제 해모수가 자기가 힘을 길러가지고 고열과 단군을 전쟁으로 이기고 쳐부수고 죽이고 해서 이게 나라를 뺏은 게 아니죠. 그렇게 넘어간 게 아니고 대부여는 어차피 망하는 거야. 어차피 망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틈을 보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권력을 이렇게 물려받는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나라가 바뀔 때 그런 모습하고 이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뭐 고려로 넘어갈 때도 이렇게 똑같고요. 우리 역사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상으로 이 단군세기 강독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달의 시간 동안 열강을 해주신 안병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진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11월 15일부터는 단군 조선과 고구려를 이어주는 잃어버린 역사의 고리 북부여기 편을 윤창열 교수님께서 강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